자, 이렇게 마스크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확진자 수가요, 이제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수님. 네. 이렇게 유럽의 확진자가 계속 확산되는 이유는 뭐 어떤 걸까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초기 대응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대응이라고 하면은, 진단 검사를 하고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거의 못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무언가 이제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을 할 때는 광범위 확산이 이미 일어난 후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희생이 나오면서 환자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바이러스를 저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제 마스크인데,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이렇게 환자가 많이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는 지금 이렇게 심각할 때도 마스크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스크는 처음부터 착용했더라면 굉장히 희생을 줄일 수 있었는데, 문화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스크 대란 때문에라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대규모 확산이 일어났고, 대규모로 희생이 이제 일어난 상황에다가 유럽은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 있는 이런 양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날의 유럽의 이 심각한 상황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스크 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밀접 접촉이나 비말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마스크는 아주 결정적이다 볼 수 있는데, 네. WHO나 CDC가 그런 점에서 큰 실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부처장님, 네. 보면은 이게 좀 약간 선진국들, 소위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국가들에서 굉장히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 선진국의 민낯을 보여서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마스크 대란부터 해가지고.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초기에 이것이 그 우한 폐렴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뭐 중국 차이니스 그 바이러스다 이런 얘기도 돌았고, 그리고 뭐 아시아 포비아가 나올 정도로 아시안들이나 걸리는 병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걸리는 병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중국, 한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하다 보니까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국가들에서는 저건 아시아 사람들이나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좀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국제사회는 하루에도 이 수천 대 비행기가 이 세계 각국으로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에는 굉장히 좀 쉬운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고생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방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막고 있을 때 유럽과 미국도 그 선 조치를 했다라면 뭐 이렇게 뭐 대규모 확산되는 것은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초기에는 좀 안심하고 있다가 뭐 이제 조금 뒤늦게 이제 진단을 하고 이 방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미 확산세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뒤에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확진자도 대거 늘고 또 이게 사망률, 치명률도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마스크 쟁탈전에 나오는 국가, 미국이죠. 자, 변호사님. 네. 미국에서는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그 워낙 많이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런 나라도 좀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 쓰고 안 쓰고 내각회의에다가 아베 총리가 얼마 전까지 쓰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예.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마스크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써라고는 하는데, 무슨 처음에는 KF94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80도 된다. 면 마스크도 된다. 자꾸 얘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서 말이 조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처음에는 미국도 굉장히 그래도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됐을 때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워낙 뉴욕 같은 데는 제2의 우한이다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번져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시겠지만 뉴욕은 트럼프 대통령의 본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도 다 거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마스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 병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면서 이제 본인은 쓰지 않겠다. 외국 정상들을 맞이하는데 본인이 그걸 쓰면서 맞이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는 정반대의 CDC의 어떤 이런 지침을 지지하는 듯한 이런 트위터를 올렸죠.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게 좀 독특한 퍼스널리티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국민들에게는 쓰라고 이 CDC의 권고사항을 전달하면서도 나는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그 소신을 밝힌 것이고요. 다만 이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 질병통제센터의 이 권고사항을 자신의 어떤 그 트위터를 통해서 알림으로써 이 국민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좀 환기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마스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지금 트루도 그 총리의 부인 같은 경우도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상들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의심이 그 증상이 나타난 거나 아니면 조금 그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다라면 나를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저 고집은 조금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고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 대통령의 이런 발언력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서 네. 우리가 좀 이 발언 내용에서 좀 짚어봤고, 전 또 이제 중국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 교수님. 네. 지금 보면은 뭐 진원지 중국이라고 하는데 희생자 애도식 뭐 이런 거 가지면서 좀 있으면은 이제 종식 될 거라는 이런 발표를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와요. 교수님 보시기에 중국에서 이제 확진자가 적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종식 단계로 가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정치적 제스처 정도로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뭐 권좌를 위협받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코너에 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굉장히 강압적 조치로 일부 이제 안정세로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서방 국가들이나 또 이제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내는 통계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나 또 중국에서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의 조치들로 봐서도 환자 발생이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종식을 얘기하기는 좀 섣부른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는데 이제 중국 정부가 얘기한 게 있고 또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세계에 대해서 하는 그런 제스처로서 우리는 이제 완화됐다, 종결됐다 이런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또 정치권의 어떤 행보 이런 걸로 이해가 되지 실질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결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섣부르지 않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이 바이러스 종결로 보기에는 섣부르지 않냐라는 이제 교수님의 분석 들었는데요. 자, 실제로 중국에서는 때 아닌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好像是的米也有都像空了。抢米的抢米了，见面了，抢米抢油啊，跟了。消费者完全没有必要担心粮食供应短缺及价格大幅上涨的问题，无需集中批量购买，在家中囤积粮食。 네, 부처장님. 네. 사재기 현상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어떤 걸로 보세요? 일단 저는 저것은 그 중국 당국에 대한 중국 대중들의 신뢰가 좀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국영방송인 CCTV에 앵커가 나와서 이 물량은 충분하니까 집에 이 쌀 같은 거 쌓아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무리 호소를 하고 있지만 일반 그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지금 여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한 사태를 겪으면서 강제 폐쇄 조치가 거의 2달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자율 그리고 자가격리를 통해서 이 방역을 효율적으로 한 데 반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폭압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막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느 정도 그 농산물이나 이런 그 생필품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만약에 국제사회에서 어떤 물류가 막히게 됐을 때 이 중국 당국이 과연 인민들에게 충분한 그 식량을 공급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어떤 인민 대중들의 불안감이 저런 사재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얘기도 알아봤으니까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 얘기도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서 교수님 보면은 일본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최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일 연속으로. 근데 이게 보면은 40% 가까이가 경로를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은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지금 일본은 전체 과정 100이라고 할 때 아직 정점인 50에 오지 않았고 지금 한 20 정도에 와 있는 거거든요. 단계별로 봤을 때요? 그렇습니다. 네. 정점을 가려고 하면 아직도 30을 지나야 되고 내리막이 아직도 50이 남아 있으니까 긴 길을 가야 됩니다. 이제 일본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일본이 초기 방역에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전파가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도 계속 확진 검사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미루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희생자들이 향후에 대거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곧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 일본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것이고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실제로 일본이 이후에 제2의 뉴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런 경로를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접한 일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한 20번 정도 그 확진자를 감염 경로를 추적을 하고 있을 때 이 외신으로 들려온 것이 일본 도쿄에 택시 기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네. 그런데 그 장모에게 이 전파가 됐다. 그런데 장모는 중국을 해외여행 한 적이 없다. 여기까지 보도가 나오고 그 후속 보도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모르는 택시 기사가 감염이 됐는데 그러면 철저하게 방역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는데 방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뭐 감염 경로 추적이라든지 감염 원 추적이라든지 거의 손 놓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런 택시 기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카페리 있죠. 카페리 승객들을 내리네 마네 이 얘기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유람선에 엄청 저희가 집중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언론들도. 이제 일본 내부에서 택시 기사를 통해서도 지역 전파가 굉장히 확산됐을 가능성이 큰데 그것을 어떤 도쿄올림픽 무산을 우려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체시켰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는 앞으로 진단을 하면 할수록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상황 짚어봤습니다. 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